네, 채권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체감 온도가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나름의 힐링 요소 잘 챙겨서 한 주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물가는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만 봐도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이니까요. 그런데 물가 움직임 잘 관찰해야 되는데 특히나 미국 경제 참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리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연초에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지난주에 다시 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미국 2년물 금리가 25bp가량 하락을 했고 10년 금리는 약 10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불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단기 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를 가리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물가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12월 CPI가 발표가 됐고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월비로 0.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0.2%에 도달하게 되면 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CPI에서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도 함께 보는데 전월비로 0.3% 상승을 했고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자세한 원인을 좀 살펴주실까요? 먼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한 2달 동안은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도 크게 하락이 됐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항목이 에너지 재화도 있고 에너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재화의 경우에는 결국 휘발유와 같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항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에너지 서비스,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가격들은 사실 최근의 유가 하락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시차를 두고 에너지 가격의 서비스 항목도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2월 달에 CPI가 예상보다 조금 상회한 부분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아직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 주거비 물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비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 매번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 주거비 항목의 경우에는 실제 주거 비용에 대비해서 이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이 주거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실제 경제 상황보다 1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후행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서 주거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0.46%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항목들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마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보게 되는데 작년을 고점으로 이 CPI의 주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12월에 한 달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사실 그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1월이나 2월 시간이 지날수록 상반기 중에는 다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 CPI에서 헬스케어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 기준이 보험사의 이익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료와는 굉장히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부터는 기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거비와 헬스케어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 전반에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 통계적인 이유 혹은 후행적인 지표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CPI 발표 이후에 금리는 오히려 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충분히 둔화되고 있다고 시장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는 반락을 했다. 그 원인은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요인들을 조금 가려놓고 CPI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그에 더해서 지난주에 12월 달 뉴욕 연은의 소비자 서베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서베이 중에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서베이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 향후 1년과 향후 3년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1년과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각각 3.01%, 2.62%로 지난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금리의 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체감온도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살펴봐야 할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지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경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2월 달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자 신용인데요. 소비자 신용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반 가게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빌리거나 혹은 자동차 대출을 빌리거나 얼마나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소비자 신용이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신용이 반등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부채를 열심히 활용을 해서 그것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11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들은 향후에 내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소비 지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지표들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경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결국 경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는 것 같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경기에 대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가 계속 좋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수는 없고 어느 순간에는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가격 결정 행태를 보면요. 결국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거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향후에 판매 가격을 높이려고 할 텐데 그런 서베이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판매 가격을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르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속도가 느려질 리스크를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이군요. 자, 이번 주 좀 주목해 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월러 이사의 발언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줄곧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던 분이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올해 초에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감을 증폭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도 12월 FOMC에서도 완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월러 이사가 오랜만에 당장 화요일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여기서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월러 이사가 3월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인하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할지 주목 포인트가 될 텐데 저희는 3월 인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든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향후에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발언만 하더라도 시장은 다소 완화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슈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연례 행사처럼 또 다시 찾아온 상황입니다. 작년에 2차례 셧다운 리스크를 지금 회피한 상황이고 1월 19일 날 셧다운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좀 취합을 해보면 미국 의회가 다시 한번 임시 예산안을 통해서
셧다운을 3월로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 리스크가 어떤 침체 리스크를 키우거나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보다는 하루짜리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셧다운 리스크보다는 연준 월러 이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이슈라도 시장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 이사의 발언이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 등등이 그것인데 이번 주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연준 이사의 발언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박준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콩 ELS 사태입니다. 반토막 손실, 이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채권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되는 이 시대에 좀 현명한 투자 전략 그리고 상품 소개 등등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이러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또 최선을 다할게요. 채권부의 식구님들 한 주 화이팅입니다.